안녕하세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11월 SN 리포트 나왔고요. 관련된 내용 한 10분 정도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새로운 계절 인플레를 다루는 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인플레가 지금 구조적이지 않다, 일시적이다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인플레가 꽤 구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영증권에서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이 인플레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요 주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각 자산마다 갖고 있는 전략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 주식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중에서 이머징에 해당하는 한국과 중국은 최근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사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9월부터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 봄바람이 불 때쯤이면 바닥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코스피는 조금 더 떨어지길 기다려보자 라는 관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인플레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미국 FOMC에서 긴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갈 때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면 미국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상쇄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 정도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재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 최선호 시장이다라는 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쪽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기준금리 인상 11월에 한국은 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해외에서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기준금리 이미 인상한 나라도 있고 조만간 인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단시일 내에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금리가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이 금리 관련된 불확실성이 실제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또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 높기 때문에 미국 채권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재는 지난달 말씀드렸던 뷰를 거진 유지를 했는데요. 지금 우라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유럽에서 많이 나오면서 우라늄 채굴 기업 추종하는 ETF인 URA 저희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록달록한 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모델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영증권에서는 이 자산 배분을 할 때 4가지 국면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금융시장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이라고 쓰여져 있는 오른쪽 위의 사분면은 인플레이션 사분면입니다. X축은 일단 성장률, 그리고 Y축은 물가,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1사분면은 성장률도 플러스, 물가도 플러스인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2사분면으로 넘어가면 경기는 약간 둔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있다 보니까 다소 주식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고 보통 현금 비중을 확대하게 되고요. 채권 입장에서는 커브 플래트닝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3, 4분면, 4, 4분면으로 가면 경기는 이제 다소 안 좋아졌는데 물가 압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국면들을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경기는 안 좋지만 워낙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중소형주, 테마주, 바이오, 미디어, 코스닥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되거나, 그리고 최근 이제 전기차나 지금 혁신형 기업들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갈 수 있는 4분면이 3, 4분면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밑에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인데
이게 이제 미국 기준으로 저희가 모델을 산출해 본 값입니다. 2016년도 1월부터 최근 5년간 어떻게 이제 궤적이 움직였나를 한번 봤는데요.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재미있게도 미국은 2011년도 이후에는 이 모델 값이 위쪽으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로 못 올라왔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지만 물가 압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장주, 코스닥 이런 것들만 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이 올해 여름부터 최근 한 3개월 정도 위쪽으로 쭉 뻗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물가 압력이 금융시장 포트폴리오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이고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CPI가 5.4%를 찍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가 압력이 더 높아질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높아지지는 않더라도 높은 물가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것은 아직 모델 값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한국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3.2%였습니다. 미국은 5.4인데 반해서 한국도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미국만큼 높지는 않아서 아직은 이 물가 압력이 완전히 반영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생필품 가격,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유나 천연가스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물가 압력으로 역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미국처럼 이 사분면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 물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보여드렸지만 저물가 국면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인플레라는 것들이 훅 들어오면서 이것이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주식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자그마한 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향 조정이 기업이익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인데, 초록색은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회색은 신흥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둘 다 공이 상반기까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도 플러스 국면에 있다가 최근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으로 확 접어들었거든요. 선진국은 아직까지 상향 조정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상반기에 비해서는 그 폭이 상당히 약합니다. 아마도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 단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가격 전가를 못 시키거나, 비싸다 보니까 제대로 사실은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여력들이 없거나, 그리고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제 회색으로 칠해진 칸이 있는데요. 지금 선진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 확대 시그널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국가별로 보게 되면 한국과 중국은 현재 점수가 거의 배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닝 모멘텀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고, 결국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향후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신흥국은 아직까지는 불리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상황에서 미국 쪽의 자산을 좀 몰아주게 되는 그런 상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주식을 보면 사실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식 전체에서 국가별로 배분을 할 때는 그래도 미국이 상대적으로는 안전자산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권 쪽 시그널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일단 11월은 채권도 중립, 그리고 이제 크레딧도 중립 의견인데요. 일단 채권 쪽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은 오른쪽 보시게 되면 모델 값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실 텐데, 최근에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보통 위험 자산에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는 거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오히려 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라서 현재 인플레에 대한 전망이 장기 전망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사실 당연하게 뭐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인플레라는 게 수요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보다는 공급이 안 좋아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이 공급발 인플레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인플레보다는 나쁜 인플레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도 사실상 인플레 압력 때문에 오르는데 여기 중간에 표에 보시게 되면 크레딧 쪽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그래도 안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하이힐드 중에서 이제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C등급이 있습니다. 이 C등급과 B등급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든지 그리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머징 아시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벌어지면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 이 픽스드 인컴 쪽에서도 위험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모델인데요. 저희는 일단 자산 배분 그 모델 자체에 대한 시그널을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정성적인 평가까지 해서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 지금 상당히 좀 물가 때문에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다. 다만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큰 폭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비중 모델 값도 이렇게 위쪽 표에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주식은 전월 대비 조금 비중이 내려갔고요. 채권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자산에 대해서 오히려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대체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그리고 리츠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실물 자산에 대한 배분 비중이 계속 높은 값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는 당분간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라 조금 더 구조적인 요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리츠, 부동산 그리고 이 실물 자산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11월 신영증권 자산 배분 IPC ETF 유니버스 제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지난달과는 거진 의견은 동일한데요. 약간의 이제 비중 배분을 조금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편출입하는 ETF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일단 한국 채권과 크레딧에서는 급격한 투자 심리 개선은 쉽지 않겠지만 금리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고채 10년물, 장기물로 좀 전술적인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 금리가 지금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물 중심으로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니까 사실상 장단기 스프레드가 좀 축소된다라는 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채권 쪽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팁스 ETF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해치 채권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투자 성과 당분간 양호할 것으로 보여서 그 비중을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그 대신 하이힐드 ETF는 조금 비중을 축소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와 원자재 쪽에서는 북미 지역 중심으로 지금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사료용 곡물 수요가 좀 둔화된다라고 해서 농산물 ETF를 지난달에 10%로 비중을 제안 드렸었는데 이번 달에는 비중은 남겨두되 5%로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 ETF를 저희들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친환경 모멘텀 계속 될 것 같고 지금 COP26 회의 지나면서 내년에도 모멘텀이 이어질 거로 보여서 이 친환경과 ESG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이 화석연료를 억제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는 이런 ESG 투자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자산 배분 전략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